반갑습니다.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완주하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급수 42km 마라톤은 내 목표고 하프까지만 뛰어왔거든요. 그러면은 동아 마라톤이 되게 큰 대회인데 여기 여의도 공원 쪽에서 시작을 해요. 진짜 멀리 갔다가 쭉 찍고 오는데 고속터미널까지가 한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때 가장 힘든 구간이 지금이래요. 우리 마라톤으로 따지면 21km는 사실 할만하거든요. 성인 남자 조금 운동하면은 할만한데 42km면은 35km 구간부터가 진짜 냉장고를 밀면서 뛰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냉장고를 밀고 있을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숙제 없을 거고요. 그럼 숙제를 하는 거는 이번이 2번이겠죠. 마지막 날에 전체 복습을 할 수 있게 내가 잡을 거거든요, 윤곽을. 그래서 가봅시다. 자, 오늘 주태 보는 거는 26단원과 27단원이에요. 그래서 유제 지금 온 거만 바탕으로 유제 기본 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내가 전부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26단원에 대해서 일단 기본 문제 3번 하면서 복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유리함수를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오늘 배우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사실 출제에 율이 엄청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한번 믿어볼게요. 유제 4번 그래서 유제 12번 유제 20번 그리고 연습 문제 다 한번 가볼게요. 연습 문제 싹 다 갈 거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 3번과 15번, 유제 4번, 12번. 반갑습니다. 3번, 15번, 유제 4, 12, 20번. 빨리 앉아서 혹시 기본 문제 3번, 15번이랑 유제 4번, 12번, 20번 말고 질문 있는지 빨리 확인해 주세요. 가야 돼, 이제. 자, 기본 문제 3번은 나올 가능성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제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를 조금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기본 문제 3번입니다. 합성함수 그리기죠. 사실 이거를 시험에 30분짜리 시험에 내면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fx가 2x로 하나 주어지고요. 8-2x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0 이상 2 이하 2 초과 4 이하 이거 쓰실 때 등호는 반드시 한쪽에만 들어가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라서 요거 그래프만 살짝 그려보면 세길 파티 고깔모자가 돼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지금 gx를요 f 합성 f의 x라고 정의했을 때 요거를 그려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황은 단순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합성함수는 껍데기 알맹이 버전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진짜 여기다 넣어야 돼. 근데 x자리에 fx가 들어가니까 2배의 fx를 치든 아니면은 8-2배의 fx를 치든 둘 중 하나잖아요. 언제? fx가 0 이상
2 이하 fx가 2 이상 4 이하일 때. 근데 우리는 이거를 x 범위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fx 범위, y 범위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x 범위로 바꿀 거예요. 높이, fx는 높이잖아요. 높이가 2 이상일 때 y는 2. 그러면 닮음에 의해서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3이 되거든요. 그러면 높이가 0 이상 2 이하인 범위는 0 이상 여기 내가 실수했네. 하나는 빼야 돼요. 0 이상 1 이하. 이거랑 동치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0 이상 1 이하 또는 3 이상 4 이하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동치예요. x가 1초과 3 미만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들어오는 걸 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x 범위를 써줄 건데, 근데 아직 우리 요거를 x 범위로 썼으니까 요 식도 x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fx가 아니라. 근데 fx는 뭐가 됐든 둘 중 하나야. x 값이 0 이상 2 이하일 때는 위에 걸 1번을 쓰고요. 2초가 4 이하일 때는 2번을 써야 돼요. 룰 자체가. 그러면 그 룰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요 범위는 1번 범위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각각 좀 나눠서 여기가 먼저 받아지는데 이 범위는 1번 범위에 속하니까 2x가 fx에 들어가서 4x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1초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1초과 3 미만인 범위인데 1초과 3 미만인 범위는 잠깐만 그치 1초과 3 미만은 지금 여기 걸려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우리는 0에서 2랑 2에서 4로 나눠야 되는데 1초가 3 미만은 그 중간에 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자기적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또는 2초가 3 미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1초가 2 이하인 범위는 1번 녀석이 들어가서 여기 fx 자리에 2x가 들어가요. 그래서 8 빼기 4x가 되고요. 요 범위에서는 다시 2번 녀석이 들어가서 2번 녀석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8-2배의 8-2x가 되니까 4x 16이 됩니다. 4x 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3 이상 4 미만이 4 이하가 들어가는데 그것 또한 2번 녀석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8-2배에 여긴 2x가 들어가서 8-4x가 돼요. 각각이 0 이상 1 이하 1 이상 1초과 2 이하 2초과 3 미만 3 이상 4 이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거를 각각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가 되면 4x까지 올라가 1,4 그러다가 2까지 내려와 그러다가 다시 3까지 올라가면 다시 4까지 올라가고 요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되고 밀린다. 여기가 4가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땐 이 짓을 해야 돼서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못 알아들어도 됨. 합성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특징은요, 안에 있는 y 값이 바깥에 있는 거에 x 값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팁이에요. 왜? 기교인데요, 기교. 요 위에다가 겉함수를 쓰고요, 안에다가 속함수를 써요. 근데 얘를 90도로 요렇게 회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y축이 되고요, 여기가 x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 자체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의 x값에 따라서 y가 얘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이 값이 이렇게 얘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x값이 커질수록 쭉쭉쭉쭉쭉 넣어서 어디까지 넣냐면 여기까지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간 상황이 여기까지 간 상황이 돼요.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가면은 여기가 지금 2인 상태거든요. x가 2가 될 때까지 안에 있는 알맹이 fx는 겉껍데기 함수의 0부터 4까지 전부 다 값을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가고요, 다시 얘가 4가 될 때까지 돌아오면서 한 바퀴를 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반갑습니다,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속히 n축이라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신 전에만 알고 있어도 괜찮은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 알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하면 사실 제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풀이 과정이 이게 들어가는데 요 문제 때문에 뒤를 다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방법은 알려드리고, 하지만 정해진 시험에서 이거를 푸는 건 제일 후순위로 미루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시간 드리고, 자, 그러면 유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00페이지 유제 4번입니다. 유제 4번 또한 마찬가지. 복잡한 합성함수는 안 그리고요, 오늘따라 드르륵이 안 되네. 2분의 3, 여기가 3, 여기가 3인데, 그러면 fx라는 함수는요 2x이거나 아니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이거는 지금 닮음 쓰면은 y절편이 6까지 갈 거거든요.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얘는 0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 2분의 3 이상 x 3 이하일 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gx가 지금 gx 또한 gx는 내가 그리지 않을게요. 2x거나 아니면은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0, x, 1, 1, x, 3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G 합성 F를 그리래요. 그러면 결국 합성함수의 주인공은 껍데기 함수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알맹이 버전으로 바꾸고 G의 X자리에다가 F를 넣어서 2fx랑 2분의 1의 fx 더하기 2분의 3까지 만들어 놓고요. 그랬을 때 얘가 0, fx 1 x자리에 전부 다 fx를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fx 3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냥 gx의 x자리에 fx만 넣었을 뿐이야. 근데 난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우리는 x 단위로 얘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y 값이 1인 걸 기준으로 나눠지니까 1은 한 이쯤 되겠네요. y는 1을 기준으로 간다면 3일 때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었겠고, 그럼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5였을 겁니다. 그러면 범위 자체를 나눠볼 거예요. 높이가 1 미만일 때니까 0 이상 2분의 1 미만 드모가 또는 2분의 5초가 x 3이야. 그럼 얘도 나눠보면 어차피 2분의 1초가 2분의 5 2분의 1 이상 2분의 5 이하로 갈 텐데 얘도 한번 끊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 또는 2분의 3 이상 2분의 5 이하, 이런 식으로 범위를 4개를 설정하는 거죠. 경우가 2개짜리인 함수를 경우가 2개짜리인 함수 합성하니까 경우가 4개짜리로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fx 자리에 자 0 이상 2분의 1 미만이 들어가면은 1번 친구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1번 친구. 미리 써놓고 갈게요. 얘는 2번 친구. 얘는 1번 친구, 얘는 2번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 넣으니까 4x, 여기에다가 2번 넣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여기에다가 1번 넣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3, 여기에다가 2번 넣으니까 얘네 좀 식을 써보면서 갈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더하기 2분의 3까지 가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0 이상 2분의 1 미만, 그 다음은 2분의 1 순서를 잘못 적었구나. 0 이상 2분의 1 미만, 세 번째로 갔죠.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 미리 바꾸면서 가자. 내가 순서를 잘못 적었네. 맞춰서 갔어야 했는데. 여기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여길 받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번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겠어요. 2분의 3 이상 2분의 5 이하, 그리고 마지막 1로 올라가면 2x가 들어가서 4x. 얘가 2번이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그래서 급격히 증가, 완만하게 증가, 완만하게 감소, 급격히 감소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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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2분의 5 초과 x 3. 이렇게 돼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차피 함수 자체는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뭐 이렇게 이런 텐트 모양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만 좌표를 찍어주면은 딱 맞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풀이 과정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쉽게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를 문제를 풀기에는 벌써 이것만 해도 한 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풀이 자체는 결국에 범위를 X범위로 환원시키면서 얘도 X에 관한 식으로 환원시키면서 범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직선과 직선 정도의 합성함수를 다루거든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요게 기본 문제 3번과 유제 4번에 관한 합성함수 그리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본 문제 15번으로 갈게요. 근데 그 전에 유제 12가 있지. 유제 12 먼저 가자. 유제 12 먼저 갔다 가자. 좋네요. 유제 12 갔다가 갈게요. 자, 요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유제 12는 할만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가우스 함수 그리는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 지금 0 이상 x 3 이하의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2 이하의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2-x는 가우스 x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달라 그랬거든요. 우리 저번에 내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방정식의 근을 함수로 해석해서 가는 거를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정식이거든요. 방정식의 근을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것도 교점의 근 자체는 x값이니까 x좌표로 가는 거죠. 그럼 함수가 두 개가 어디서 나오는데요, 선생님? 좌변에 y 달고요, 우변에 y를 달아서 끊을 거예요. 그럼 두 함수는 y는 2-x랑 y는 가우스 x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각각의 함수를 그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우스 함수는 어떻게 그린다 했냐면 어차피 0 이상인 부분에서만 보니까 y는 x를 그립니다. 그리고 정수 단위로 눌러 였어요. 여기가 정수, 여기가 정수, 여기가 정수였는데 누르니까 요 노란색이 지금 가우스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지금 2예요. 왜냐면 여기가 1. 안 돼, 오늘따라.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되면은 2-x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두 함수의 교점이 1,1에서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그 방정식의 근은 이 x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는 1이 방정식의 근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대입해 보니까 맞네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난 이거 대입해봐서 1 대입하면 나오는 거 바로 알겠던데요. 맞는데 그 1이 유일한 근인지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표현하면 이거 유일한 근인 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유일근 판단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게 되거나 조금 더 어려운 단계의 수학을 하면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자, 두 번째 갈게요. -1 이상.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림은 알맹이를 한 칸 단위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x-1을요 여러분들에게 이 경우 나누는 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묻고 있으니까 따라줘야지 뭐. 자, 가우스 때문에 범위를 나누면 한 칸 단위로 나눈다. 등호는 왼쪽에만 붙인다. 한 번 더 반복 드렸고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0, x 마이너스 1, 0 이상, 1 미만. 다 왔다.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나눠봤고요. 선생님 3일 때는 왜 안 해요? x가 3일 때는 어차피 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x가 3일 때는 3,2, 3, 6 지난다라고 나중에 찍어줄게요. 그렇게 네 가지로만 하면은 가우스 x-1의 값이요.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 나와요. 왜요 선생님? 가우스는 왼쪽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여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사실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의 범위였고요. 여기는 0 이상 1 미만의 범위였고요. 여기는 1 이상 2 미만의 범위였고요. 여기는 2 이상 3 미만의 범위였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수학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문제.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 얘는 y는 마이너스 x, 얘는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그리고 y는 x라는 항등함수도 나오네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는 여기에서 찍어서 이렇게 하나 내려왔어요. 그리고 0 이상 1 미만일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림을 가지고 갈 거예요. 항상 오른쪽에는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1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y는 x로 가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2 이상부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3,6이면 이게 한 칸 단위를 했으니까 한 이쯤 있겠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 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x, y는 0, y는 x, 3,6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 특히 꼼꼼한 사람이 결국 잘하는 거고요. 그래프 그리실 때 그래서 팁이 있으면요.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팁이 있는데요. 점 표시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선생님들은 두 가지 방법 쓰거든요. 이렇게 점선 표시해서 값을 여기다 표시하는 방법이랑 여기 자체에다가 값을 표시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이러면 점선이 없기 때문에 깔끔한 측면은 있지만 얘랑 얘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점선 표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학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 그래프를 조금 곡선으로 된 그래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표기하는 것 또한 기술이다. 이렇게가 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걸 표기하고 요거를 싹 지워버리면 조금 그래도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유제 12번에 1번이랑 2번 정도는 해결할 만했다. 아까 합성함수는 사실 시간 안에 풀기는 좀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그런 문제 해보겠다고 하다가 포기해. 그럼 나는 점수도 안 남고 시간도 안 남아.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장 후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문제인 거 알고 있으니까. 3번, 4번, 12번 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2차 함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맡겼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보면은 유제 20번 y는
x제곱 더하기 px. 요 녀석의 꼭지점의 자취방정식을 구하라는데, 근데 얘들아 이거 하기 전에 만약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야. 15번 문제 있죠. 기본 문제 15번 그 위에 있는 거. 그거 문제가 나온다면요, 제발 마지막에 x가 0 이상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제발. 만약에 기본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 0 이상이나 써주셔야 돼. 그거 안 써서 털리신 분들이 많았어서 그래요, 정규에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몇 번이요? 어? 그 지금 유제 20번이잖아 이게. 그 위에 기본 문제 제발 0 이상 써야 돼. 왜냐면 P가 의미 아닌 실수였거든요. 자,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우리 꼭지점은요, x개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4분의 p제곱을 일단 뒤에 깔아주고, 원래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을 다시 발라줌으로써 x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을 만들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요게 꼭지점이 되는데요, 그거의 x좌표 그거의 y좌표가 이거니까 우리 이런 거 푸실 때 지금 내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까지 하고 x는 x는 y 썼거든요. 이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라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매개 변수를 얻은 거예요. 매개 변수.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x랑 y가 p라는 친구를 통해서 중매됐잖아요. 그래서 p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지금 y는 무슨 x로 쓰고 싶은 거란 말이야, p 없이. 그래서 p 자리를 마이너스 2x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4x 제곱돼서 꼭지점의 좌취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표현된 걸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y는 2x 제곱을요, 요것도 하나의 함수지만요, 얘를 매개 변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x는 t 빼기 1이라고 쓰고 y는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2차 함수 표기인데 t로 쓴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얘를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렇게 쓰여 있는 거를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수1 가면은 원의 방정식을 코사인 세타, y를 사인 세타 써서 세타에 관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쓰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to be continued, 곧이에요, 곧. 두 번째 거 갈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p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x계수 절반의 제곱을 뒤에다가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p제곱 더하기 p까지 달아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전체 제곱에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 돼. 내 순서를 바꾸니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면은 꼭지점은요, 2분의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더하기 p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작업이 어렵다 했어요. 는 x, 는 y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더하기 p, 그리고 x는
2분의 p. 싫어. 난 이렇게 매개변수로 적힌 게 싫어. 그래서 p는 2x 써서 대입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아주 이쁘죠? 요거는 문제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유제 20번 해봤고요. 기본 문제 15번이 그거네? 하면서 가지 뭐. 와, 땡큐. 좋네. 자, 기본 문제 15번 바로 위에 있죠? 그러면 y는 자, p가 의미 아닌 실수, 즉 0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나오면은 나중에 p 값이 0 이상인 거 반영하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2p제곱 마이너스 2p거든요. 그러면 이거 x 마이너스 p의 제곱으로 완전제곱꼴로 바꾸면 p제곱 마이너스 2p예요. 그럼 이거 꼭지점이요. p, p제곱 마이너스 2p가 돼서요. 이게 어렵다 했죠?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요. 그러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p제곱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x는 b가 되고요. 근데 얘를 대입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쓸 텐데 여기서 이렇게 쓰고 나 풀었다 해서 틀리신 분이 정규반에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x는 p가 x니까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 x는 0 이상이다. 정의역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잠깐만 드릴게요. 연습 4, 5, 6, 7, 18 4, 5, 6, 7 18 자, 가볼게요. 이젠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갈 거고요. 연습 문제 4, 5, 6, 7, 18 가고서 11, 12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꼭 뺀 다음에 자, 연습 문제 4번은 어려운 이유가 표현이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은 사람도 해설 들으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A라는 점이 밸류가 마이너스 1, B라는 점은 밸류가 2, C라는 점은 밸류가 5예요. 신기하다. 세 칸씩 떨어져 있네. 뭐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A, B, C 어떤 점 P가 있나봐요. 그럼 아무데나 잡을게요. 그럼 그 P의 밸류를 A라고 해보죠. 위치를요. 그러면 지금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등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식을 관리하실 때 팁이 있다면 뭐 는으로 항상 시작해야 돼요. 내가 구하려는 건 는,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 밑으로 가자. 는 기니까. 우리 선분의 길이는요, 수직선상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데 지금 A가 문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재볼게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요, 선분 A, B고요. 선분 A, B란 절대값 A 빼기 B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의식적으로 얘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왜 쓰는 거야? 절대값 a 플러스 1, 절대값 a 빼기 2, 절대값 a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최대 최소 구하면은 함수 그린 다음에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관찰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관찰할 땐 경계값에 주목하세요. 이렇게 세 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보실 때 꼭지점이라는 경계, 그리고 범위가 주어질 때 범위 끝이라는 경계를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일단 얘를 그릴 수 있나 했는데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처럼 다시 일관된 풀이를 가죠. 나라를 깃발을 3개 꽂아요. 마이너스 1, 2, 5. 그래서 점선을 그어주고, 그러면은 알맹이가 3개이기 때문에 영역이 4개가 된 거예요. 그럼 옆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5. 그 왼쪽은 여기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맨 왼쪽은 무조건 마이너스라 그랬고요, 맨 오른쪽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같은 거에다가 1을 얘는 더했고 얘 2를 빼고 5를 뺐으니까 얘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도 얘가 제일 먼저 되겠지. 그리고 칸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면 각각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가 달라요. 생김새가 여기부터 가죠. 다 양수니까요, y는 3a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는 플러스로 나온 게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니까 요 녀석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여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가운데 것들인데요, 잔계산만 여기서 하세요. 뭐 여기다가 하지마.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8.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나가겠지. 왜냐면 절대값의 알맹이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2a, a고 6,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요 값 자체는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이어져 있을 거거든요. 수투에서는 연속하다 그럴 텐데요,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 요 함수의 최소값이네. 그게 2네요. 우와. 그래서 x는 2에서 최소입니다. 요렇게 틀을 잡고서 가면은 훨씬 깔끔하게 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풀이가 될 거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f라는 함수는 R에서 R로 가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fx라는 식은요, a의 절대값 x-1 더하기 2-ax 더하기 a라고 나왔어요. 근데 요게 1대1 대응이 된대요. 1대1 대응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보던 걸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혹은 감소만 합니다.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알맹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 저희 저번에 절대값 함수 했는데 얘는 지금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범위를 나누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때, 두 번째 x가 1 미만일 때로 나누면 fx는 다 전개하죠. 이 정도는 ax-a 2-ax 더하기 a고요. 얘 같은 경우는 -ax 더하기 a 더하기 2배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10좀 정리해주면 2x네요. 요거 10 정리하면은 2-2a의 x 더하기 a가 됩니다. 2a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나눠져 있을 때에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x는 1이란 선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했고요. y는 2x는 저 픽스돼 있잖아요. 2x.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로 들어간다 치시면 1대1 조건 위배. 그래서 얘가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2-2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0이면요? 0이라도 안 되지. 여기서 다 겹치니까.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잠깐 마무리할 시간 드릴게요. 음. 6번 문제 참 좋네요. 자, 6번 가볼게요. y는 절대값이 전체에 우변 전체에 하나 씌워져 있어요. 근데 x-3에 -2니까 오케이, 우리 이거 그릴 줄 알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m이에요. 1차 함수에 문자가 하나만 있으면 정점 있는지 확인한다. 어떻게? 그 문자로 묶어서. 그래서 기울기를 m으로 받고 마이너스 1,0을 정점으로 갖네요. 자, 그러면 요거 좀 그려보면 선생님 난 저거 알아요.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절대값 x 빼기 3 빼기 2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렇게 꺾여있는 함수라 그랬는데요.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던 걸 우기라 그랬죠. 3,-2로 갑니다. 3,-2는 3, 4분면이에요. 그럼 x축이 위에 있고요. y축도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x에다 0을 살포시 대입을 해보니까 양수네요. 여기 x에다가 0일 때 y는 1이니까요. 그럼 y축이 1로 지나가줘야 될 겁니다. 여기가 y축.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잖아요. 그럼 y는 절대값 x 빼기 3의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밑으로 꺾여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스케일이 좀 안 맞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
자, 이거 x절편도 좀 구해볼게요.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아, 스케일이. 그럼 y가 0일 때요. 2는 절대값 x 빼기 3이 나오니까 x 빼기 3은 2나 마이너스 2고요. x는 5나 1이거든요. 1과 5가 지금 x절편이에요. 그 요거 스케일을 다 맞춰서 여기서는 이쁘게 그릴게요. 왜냐면 얘랑 서로 다른 4점에서 겹치는 걸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슉 지금 여기가 3,-2였던 게 3,2로 가거든요. 그리고 x가 지금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y절편이 지금 1인 상황, 그리고 여기가 x절편이 1.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1, 3, 여기가 5, 그리고 여기가 2. 3,-2가 뒤집어져서 올라갔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거를 y는 mx 플러스 m과 비교해야 돼요.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1,0을 정점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언제나 변화를 관찰할 땐 경계값 위주로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일단 요 경계값은 2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2점이다가 4점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다시 요 점을 지날 때가 포인트겠다. 이러면 다시 하나, 둘, 3개로 바뀌고요. 그러면은 점이 4개일 때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을 때일 겁니다.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고요. 여기선 기울기가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4 갈 때 y는 2 가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m은 0초과 2분의 1 미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가우스 문제네요. 와, 가우스 함수 또 한다.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10분의 1의 x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소수 부분 함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가우스를 빼면 가우스는 언제나 조금 작은 정수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돼요. 그래서 1.9가 들어가면 0.9가 나가고요. 1.1이 들어가도 0.1이 나가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거를 사실 소수 부분 함수라는 개형을 알고 있다면 왼쪽에만 찍히고 왼쪽에 찍히고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 번에 가도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의 그래 우리 스케일을 조금만 키우자. 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요, 해봤자 y값이 1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소수 부분이니까 1보단 작아야겠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 여기를 1이라 적고 여기를 1이라 적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가? 좌변함수가. 그러면은 요 친구는요 x에다 10을 넣으면 1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축약해서 여기를 내가 10이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친구는 이렇게 해서 지나갔을 거거든요. 0에서 0 이상 1 미만이 이 첫 번째 막대기에서 생겼고요. 두 번째 막대기에서 생기고요. 세 번째 막대기에서 생기고요. 자,
0일 때가 첫 번째 막대기예요. 1에서 시작할 때가 두 번째 막대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9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9에서 시작한 게 10번째 막대기예요. 10번째 막대기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위로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9번째 막대기까지 10번째로 할게요. 9번째 막대기까지 교점이 생긴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 세 번째 막대기. 그래서 9번째 막대기에서 교점 생겼고 10번째 막대기에서 교점이 안 생겼으니까 답이 9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템포 쉬면서 다시 생각해 본 게 이런 게 한 개 차이로 틀리거든요. 꼭 8개니 9개니 10개니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한 겁니다. 시작점이 0일 때가 첫 번째 막대기야. 그 시작점이 9일 때가 10번째 막대기겠죠. 얘가 하나 크니까. 근데 9에서 10일 때에는 얘가 10,1을 지나가기 때문에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10번째 막대기에서 안 만났고 9번째 막대기까지 만난 거니까 교점은 9개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사고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 차이로 틀려요, 이런 건.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여기다 할 수 있어요. 자, 자취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y는 x제곱. 고등학교의 2차 함수는 이런 거죠. 응용도 많이 되고 3,1이면 여기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랑 여기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여기 중점 M이 있대요. 요 중점 M의 자취의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 푸실 때 타겟이 되는 애를 A, B라고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1이잖아요. 나 지금 내분점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한 칸 올라갈 때요. X값은요 얼마 변했냐면은 A 빼기 3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3,1이었던 게 얘가 그만큼 변해서 A가 된 거거든요. 3은 조지고 A만큼 늘었죠. A값, X값은. 그러면은 한 칸 변할 때 A 빼기 3 변하고요. 한 칸 변할 때 여기 있는 1을 조지고 B를 줘야 되니까 B 빼기 1이 변하죠. 근데 그만큼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A, B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점 P는 A, B를 여기다 각각 대입해주면 되니까 2A-3 2B-1이 될 거예요. 이게 점 P의 좌표예요. 그래서 여기가 A, B니까. 그런데 나는 얘가 Y는 X 제곱의 점이라는 걸 알아서요. 2B-1은 2A-3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러면 전개를 좀 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9가 되고요. 그럼 B는 2A 제곱 마이너스 6A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근데 우린 A, B는 내가 쓴 문자였죠. 우린 대표 문자를 항상 X, Y로 줍니다. 막판만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근데 혹시 다른 조건 없지? 점 P가 지금 내가 뭘 봤냐면 다시 막 정의역이 제한되거나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 좀 해보세요. 오늘 주태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에요 다.
그리고 12번만 딱 더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딱 쉬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란 그래프를 일단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가 3, 4거든요. 그리고 x축, y축인데, 자, 여기서 어떤 점, 모든 점이 아니야. 어떤이야, 어떤 점은요, 그림이 조금 안 맞을 순 있어요. 온 만큼 가면은 여기 위에 존재할 거래요.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 점도 또 한 번 2차 함수 위에 있대요. 절벽에서 다이빙 했는데 다시 바다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 원점 대칭에서는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A, B라고 했다면 요 점은 X부호랑 Y부호가 다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일단 이 사실을 원점 대칭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해요. 그러면 A, B가 여기 위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도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각각 대입해보면 그러면 B, 이것도 다시 한번 스키마. 점이 나오니까 식에 대입하는 거야. 난 지금 원점 대칭이다만 쓴 거고, 점이 나왔으니까 함수에 대입을 하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B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얘를 B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3이다. 까지 바꿔주시면 왜 B는 왜 제곱된 거야? 얘랑 얘가 같으니까 이어주시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2A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네요. 아, 그래서 A제곱은 3이군요. 그럼 각각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거예요. X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건데 각각의 제곱을 더하랬거든요. 그래서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얘는 어렵지 않죠? 12번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번 질의응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조금 나갈 거예요. 유리함수의 지금 우리 기본형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금은 처음 배운다라는 생각부터 할 거예요. 요런 기본형을 배울 거고요. 요 녀석을 평행이동한, 그리고 문자 K라고 바로 일로 하자. 요 녀석 배우고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요 녀석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녀석의 역함수, 요 녀석의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공통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y는 x분의 1만 조금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x분의 1 이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역 x가, 정의역 쓰라면 제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정의역은 집합으로 써야 돼. 그리고 공역은 치역도 마찬가지예요. y가 y는 0이 아니고 y는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제한된 거고요. 선생님 y는 왜 빠져요? 라고 하면은 우리 분수를 0으로 만들 거면 분자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분자가 0이 될 일이 만무하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가 0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의 제일 마지막 면만 펼쳐서 나한테 주시겠어요?